어렸을 때 그 공부하느라고 수술 장면 내가 했던 거 찍어 놓은 거 TV로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로 보면서 밥 먹고 그런 걸 우리 애도 보고서는 걔는 치과 의사도 아닌데 그러고 같이 즐기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자, 예, 상하게 여기 MUA라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앵글이 막 각양각색으로 심어져 있는 임플란트를 보철을 하려면은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썼었어요. 이게 MUA입니다. 줄여서. 하악은 이제 스크루 패스닝한 SCRP 메소드로 이제 할까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시점에 YK 링크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하악은 YK 링크로 나옵니다. 이 환자는 이게 최종 제가 한 결과인데 사실 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케이스예요. 이런 거는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검이 넓지 않고 좁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요. 저걸 심미적으로 만드는 거. 차라리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일자로 쫙 붙이면 되는데 임플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남이 심어놓은 거라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런 또 물결을 또 파도를 쳐야 되고 아주 힘들어요. 저건 정말 기공사 선생님 센스가 있지 않으면은 저거 못해요. 그래서 수없이 전화, 밤 12시에도 전화하고 지금 파일 보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럼 보고 그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자, 하악은 하이브리드 레스토레이션 하는데 YK 링크를 썼어요. 예. 아주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보내온 환자인데 환자분이 치료 종결 한 20% 남겨놓고 한 80% 끝났어요. 상하게 템퍼러리만 들어가 있고 왔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러고 봤죠.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 템퍼러리가 돼 있고 아래에는 지르코니아가 쭉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무슨 임플란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물어봐서 임프레션 해야 되니까 알아내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 어버트먼트를 잘 보시면은 어버트먼트가 모양이 여러 가지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커스터마이즈드 물론 좋아요. 좋은데 커스터마이즈를 썼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분도 역시 VD 설정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를 쓰긴 썼는데 별로 그냥 의미가 없어요. 다 저거 제거했습니다. 아래도 제거하고. 커스터마이즈드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커스터마이즈드는 정말 특별한 심미 영역 이외에는 다 그냥 스톡 어버트먼트 씁니다. 그냥 선택해서 셀렉트 해가지고 선정해서 씁니다. 그리고 충분해요. 저것까지 커스터마이즈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커스터마이즈드로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멘테이션 해야 돼요. 저거 골치 아파요. 세멘테이션으로 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를 저걸 보시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아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근데 앞이 너무 비어 있어요.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거 해결을 대학병원이라고 이거 해줘야죠. 그렇게 어렵게 멀리서 오셨는데. 자, 이렇습니다.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체결이 돼 있어요. 저거를 그냥 쓰려고 합니다. 상악은 그래서 크게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고요. 하악도 3등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 패스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자, 프로비저널 제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바이트한 거 보세요. 아래가 굉장히 길고 위는 짧아요. 근데 지금 이 버티칼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자, 실체를 보여드리죠.
조 릴레이션 레코드를 하면서 버티컬 디멘전을 최대한 8mm까지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아티피셜 검을 써야 됩니다. 꼼짝없어요. 예. 자, 5 내지 8mm.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임프레션 해보면 알죠. 여기 레트로몰라 패드를 전방에서 보면요. 약 2분의 1 내지 3분의 2 높이까지 교환면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내려가 있잖아요. 하악도 내려가 있고 어금니 쪽이 상악은 뭐 푹 꺼져 있고. 그래서 VD 실패입니다. 이거는. VD만 올려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템포러리 넣어주고 VD 사용하게 하면서 어떠시냐 그럼 당연히 괜찮다 그러죠. 여러분들 높아져 있는 거 적응하는 것보다 낮아져 있는 거 적응하기가 더 힘들어요. 환자들은. 왜냐하면 근육의 길이가 넓어지는 건 괜찮지만 줄어드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고 살아야 돼요. 팔로 치면은. 팔로 치면 이러고 살아야 돼요. 이러고 뭐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네, 똑같습니다. 근육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VD가 낮아지면 편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VD 5 내지 8mm 높인 상태에서 바이트 레코드를 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약 10mm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자, 윗입술 높이 똑같아요. 자, 아래턱이 이만큼, 얼굴이 확 길어졌어요. 10mm가량. 자, 임프레션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임플란트인지 먼저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쪽은 그냥 픽스처 레벨에서 임프레션 그냥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위에서 얹어서 나중에 여기 스크루가 있기 때문에 합착을 시켜서 스크루 패스닝 하면 되니까요. 자, 상악에는 아직 그게 나오지 않던 시절이라 YK 링크가 상악은 이제 풀아치 여기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 MUA를 사용했습니다. 각도가 있죠. 17도, 30도짜리 상당히 많이 기울어지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유용합니다. 저거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좋은데 치과의사도 고생이고 우리 기공소도 고생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쉽질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써보셨죠? 이거 이제 각도를 보는 요 핸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정말. 저건 뭐 비슷한가? 아무튼 이렇게 조절해야 돼요. 이게 공학도가 되는 느낌이에요. 저거 하고 나면요. 그래서 이 어바트먼트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패스를 대략 맞췄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철을 만들면 돼요. 자, 상악 CAD 디자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를 이렇게까지 길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서비컬 라인은 여기에 설정하고, 자, 구치부 한 파트, 전치부 한 파트, 이쪽 구치부 한 파트에서 3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 각도 다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존의 스톡 어바트먼트 사용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3등분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교환면 스크루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 보시면은 굉장히 깊게 심어져 있어요. 저거 이제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하되 나중에 이걸 합착할 때는 여기 일렉트로 서저리로 다 커팅해야 됐어요. 뭐 어떻게 도저히 시팅도 못 시키겠더라고요. 티슈 저항력 때문에. 자, 여기 테프론 막아놓고 구강 내에서 파이널 세멘테이션 하고, 이건 좀 색다르게 굉장히 깊으니까 지르코니아가 깊숙이 들어가 있죠. 예. 자, 구강 내 세멘테이션 하면, 스크루 패스닝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이쁘게 됐어요.
자, 요거 이제 세멘테이션 하기 전에 구강 내에서 세멘테이션 할 거니까 요 조절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는 로우 스피드 스톤으로 했지만 이제는 싱크대 앞에서 하이 스피드로 물 주수를 해가면서 하이 스피드 다이아몬드로 지금 내부 메탈 마킹 돼 있는 거 다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착탈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특히 여기 이런 데가 얇으니까 저거 스톤으로 잘못 기공소에서 조절해 오면 저거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이 스피드로 하셔야 돼요. 네. 자, 구강 내에 장착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 지르코니아를 조절하는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좋은 걸 씁니다. 지르코니아 용으로 쓰셔야 돼요. 일반 우리 프랩용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르코니아를 때리질 않아요. 그 이름이 재밌게도 스위스 제품인데 조타예요. 좋은 건데 조타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가 여기까지 나가 있다는. 조타, J-O-T-A.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세멘테이션 하기 전에 이 오그라드는 티슈를 일렉트로 서저리로 마취하고서는 다 커트합니다. 그래서 들뜨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압박을 해서 눌러줘야죠. 잉여 세멘 제거하고 그다음에 듀얼 큐어러블 레진이니까 겉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광중압시키고 테프론 다시 꺼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앞부분 4개 임플란트만 저렇게 제거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다 35Nm 조여놨으니까 이제 꺼내야 되고 이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 위에 올라가는 어바트먼트는 35로 하시면 안 됩니다. 멀티 유닛은 35로 했지만 이거는 그보다 약한 힘으로 하셔야 돼요. 20Nm 하시면 돼요. 똑같이 35로 하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20이니까 내 손으로 풀 수는 없어요. 라쳇을 이용해야죠. 일렉트로 서저리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금니까지 다 이제 스크류 패스닝 하고 자그마치 10개의 스크류를 넣었다 뺐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상악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잘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스페이스가 없죠? 깨끗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저 스페이스가 있게 되면은 이제 레진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레진 세멘이라는 건 하이 팔리싱이 안 되니까 좀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하악 이제 제거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추가 식립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비저널은 다 연결하는 게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안전한 보철을 3세그먼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1유니트가 아니고요. 자, 조 릴레이션 레코드에서 아까 측정했던 원하는 높이 VD를 요 엔티리어 지그를 이용해서 얻어내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구강내에서 바로 넣죠. 예. VD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하는 위치로. 자, 임프레션 테이킹은 아날로그식으로 빨리 하면 되죠. 일격에.
저거 디지털로 디디디디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조 릴레이션 레코드 한 대로 여기 레트로몰러 패드의 3분의 2 높이의 교합 평면 맞춰놓고, 자, 여기 모형은 노트북이라 그랬죠. 기공 노트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거기다 기록을 못 해요. 종이에 적는 거 한계가 있어요. 종이랑 매치시켜서 막 보려면 되게 복잡해요. 기공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다 다 기록해야 돼요. 4.8 곱하기 4. 요 나중에 YK 링크의 재원입니다. 3.7 곱하기 4. 다이아메타와 요게 길이. 이 트랜스뮤코설 파트의 어버트먼트 길이입니다. 3.7 곱하기 4, 4.8 곱하기 4, 뭐 이렇게 되고,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요거는 하나, 둘, 셋. 요거 브릿지인데요. 요거는 스크루 패스닝. 안전조치용 스크루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전치부입니다. 그 다음에 구치부는 검을 만들 필요가 없죠. 차라리 그냥 인터프록시말이 개방되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심미적으로 노출되는 부위가 아니니까요. 여기만 보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브릿지 하실 때 라테랄에 이젝터 때릴 수 있는 홀을 뚫던지 아니면 여기 제거용 치간 도랑 파주기 하시면 돼요. 디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처음부터 디자인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이런 거 처음 만들어 나가는데 기공소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만들어 오던 대로 만들어 온 걸 제가 이제 하이스피드로 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조타 다이아몬드로 쫙 해서 이 이젝터가 들어가서 땅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잇몸을 건드리지 않고. 예. 기공소에서 해오면 너무 고맙죠. 자, 완성이 됐네요. 다 끝났어요. 여기 보면은 스크루 분리되는 겁니다. 여기 요렇게 셋, 요렇게 셋, 요렇게 셋 해서 3 segmented 브릿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크루 하나, 둘, 셋. 하나, 브릿지당 하나씩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스크루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간격이 이렇게 칸틸레버도 없고 괜찮은데 여기는 해볼 필요가 있죠. 중간에 하나를 넣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넣으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은. 세 개 다 그냥 하셔도 돼요. 자, 교환면에서 보면 스크루홀 여기 만들고 여기 이런 디자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다 스크루로 했다면 엄청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의 스크루를 풀었다, 조였다 하셔야 돼요. 끔찍합니다. 교합 조정 시에. 그래서 대개 보면 저게 귀찮으니까 교합 조정하시고 그냥 내버려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밖에서 온 환자들 보면. 그냥 막 거칠게 다 돼 있는데 그냥 놔뒀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안 꺼내고 그냥. 아휴. 그 거친 지르코니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보시면 압니다. 본인의 입에 그 거친 지르코니아 교합면이 그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합치가 어떻게 되는지. 끔찍합니다. 하이 팔리싱 해야 돼요. 반드시. 자, 이거를 이제 구강 내에서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갖게 하는 지그를 사용을 합니다. 베리피케이션 지그예요. 그래서 구강 내에 장착을 합니다. 자, 모형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버트먼트를 선정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어버트먼트를 꽂아 넣게 돼요. 이따가 실습에서 이거 하셔야 돼요. 여기는 35Nm/cm로 하실 필요 없어요. 모형에는. 예. 구강 내에서 말씀입니다. 여기는 그냥 연결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구강 내에서 세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는 35Nm로 딱
재 포지셔닝을 해놓고 세멘테이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캐리어를 이용을 해서 와이드는 아무 밴드가 없어요. 무색이에요. 이렇게 해서 4.8짜리 집어넣게 됩니다. 진지발 레벨은 대략 진지발 크레스트에서 숄더가 어버터먼트 숄더가 한 1mm, 심미적인 영역에서는 한 2mm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 퀴진지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금니 쪽은 굳이 뭐 서브로 내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 구치부 보면 뒤쪽은 이 퀴진지발, 위쪽은 메지알 쪽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반대쪽. 이건 이제 스크루 패스닝 SCRP고 4.8짜리입니다. 캐리어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네. 요 앞쪽에 요 SCR, YK 링크는 좀 깊게 넣었죠? 전치부의 그 심미적인 영역이라서 2mm 하방으로 내렸어요. 어금니 쪽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진지발 레벨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 정도 해서 선택해서 넣으세요.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자, 실린더입니다. YK 실린더. 이것도 캐리어를 이용해서 시팅을 시킵니다. 딱 소리가 들리죠? 네. 이런 교육을 사전에 받지 않고 사용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이거 사용 안 하시고 모형상에서는 그냥 갖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꽉 꽂아 넣으셔도 됩니다. 굳이 저거 기구 사용 안 해도. 근데 오늘 연습할 때는 저 기구 사용법을 아셔야 되니까 일부러 기구를 써서 해보세요. 특히 구강 내에서 이걸 옮길 때 저 캐리어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제자리에 넣기도 힘들고 뚝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요. 저 캐리어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딱 소리 나죠? 네. 자, 거의 뭐 패스가 다 잘 맞네요. 이 경우는. 네. 여기에는 사실 내가 이 케이스를 이렇게 이 스크루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여기도 그냥 YK 링크를 집어넣어도 문제 없는 부분입니다. 어금니 쪽은. 지금 저기서 사용하신 거는 전부 다 난핵사인가요? 어느 거요? YK 예, 난핵사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안쪽에 이제 헥사 구조가 있는 거는 이제 추천하지는 않고요. 난핵사를 같은 토크로 항상 조이는 거를 전제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 코니컬 쉐입의 저 난핵사를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나면요 35Nm/cm로 그러면 원바디가 돼 버려요. 거의 풀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빈 공간을 그냥 남겨놓지 마시고 저거 엄청 냄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들 무슨 뭐 쓰시는지 모르지만 항생제 연고 아니면은 바셀린 같은 거를 해서 빈 공간을 공기가 없이 채워놓고 바깥으로 저게 밀려 나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SCRP 할 때도 항상 씁니다. 언제나 빈 공간 없게요. 저게 뭐 제품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구강 내 사용하는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뭐 이런 것들 바셀린에 섞어 쓰셔도 좋고 귀찮으니까 그냥 그런 연고를 쓰시면 됩니다. 예,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구내염용 연고도 있죠. 그거 쓰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저 홀에 넣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주사기에다 짜서 쓰시면 편해요. 예. 뭐 심지어는 저 어바트먼트에 직접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예, 어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치부가 관건이죠. 예. 저게 이제 심미적으로 바깥에 노출되는 부위니까요. 딸깍 들어간 다음에는 뭐 스크루는 35 똑같이 아까 어바트먼트도 35로 다 고정된 상황이니까요. 예. 넣으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장착한 직후의 모습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벌써 깨지잖아요, 여기. 치핑 생겨요. 이게 큰 맹점입니다. 이 광범위한 보철물에서. 그래서 교합 조정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이제 파이널 리절트가 이거고 보시면은 여기 VD가 이렇게 낮았던 분이 거의 한 8mm 가량을 10mm 올려서 교합 조정해서 8mm로 만들었으니까요. 이 정도 높이면은 검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들 보철은 광범위 보철은 뭐 덴처를 하셔도 좋지만 결국은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노인분들을 버티컬 올리기 위해서 블럭본을 어디서 띄워와서 이식하실 겁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찬성하지 못해 가족들이 반대를 해요. 전신마취하고 이거 띄워야 되는데요. 그럼 절대 안 하죠. 이거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도 그냥 가슴 조아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자, 스마일 라인입니다. 막 말을 시키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이래요. 거의 안 보이죠? 아주 심미적으로 됐어요. 술 전과 술 후를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추가된 임플란트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은 세그멘티드 된 중간에 SCRP 스크루 패스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일 임플란트 보철은 크라운의 협측이나 혹은 설측의 제거용 홀, 이젝터 홀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기공소에서 이거 만들어 오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자가 원하는 위치에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설정하면 되겠구나. 심미적으로 여기는 문제가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지 기공소에서 설정을 해달라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어 사이드에서 내가 하이스피드로 뚫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어버트먼트에 좀 멀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젝팅 하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제법 되는 곳에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레진으로 메꿔놓으면 되죠. 아까 보셨죠? 동영상에서. 다수 2개 이상 전압으로 넘어갈 때 임플란트 보철을 한다. 안 보이는 적절한 부위에 링구알도 좋습니다. 제거용 홀을 뚫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간 도랑 파주기
디치 포메이션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기공소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글이 아니니까. 요거는 대략 안 보이는 부위 또 이렇게 도랑파기에서 이 이젝터가 충분히 들어가서 날이 탁 칠 수 있는 그런 역학적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 다수 임플란트 보철, 롱 스팬, 풀 아치에서는 나사 유지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지금 퍼스트 버전의 레커멘데이션이에요. 아까 다 넣었죠? 스팬이 긴 곳. 근데 아직 노파심이 심해가지고 좁은 공간에도 스크루를 하나 넣었죠? 근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까 스팬이 긴 곳에 아까 전치부의 임플란트 하나에 스크루 넣은 거 이런 거는 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프로토콜이에요. 네 번째, YK 링크 어바트먼트의 체결 시 반드시 토크 게이지를 사용하고 항상 일정한 조임 토크를 사용한다. 이거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넣을 때 토크를 나중에 또 다시 꺼내서 다시 넣을 때 또 그 토크로 전체를 맞춰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제거용 홀, 이젝터 홀에 위치한 모든 조임 토크는 반드시 차트에 기록해 놓고요. 이거 어디 뚫어놨더라. 나중에 기억 못 하세요. 세멘테이션 타입의 가장 큰 맹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1년 전에 이거 파이널 세멘 했나? 템퍼러리 했나? 기억 안 나요. 기록 안 해놓으면 절대 기억 못 합니다. 항상 같은 힘을 사용하시고 뭘 했는지 기록해 놓지 않으면 아주 나중에 난감해집니다. 모든 게. 그런 면에서 본다면 SCRP가 좋아요. 근데 교환면에 스크루홀이 땅에 있으니까 그냥 뚫고 접근하고 덮고 이러면 되는데 이놈은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날 오후 환자 못 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요것은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서머리는